10대부터 사귄 친구들이 지금 제 친구들의 뭐 태반이죠. 그리고 법조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우 관계가 넓을 수가 없어요. 변호사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야말로 그거는 짧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10대부터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제 친구들이 쫙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아주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은 나뉘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성공적인 삶이 뭐냐? 이 좀 교과서 같은 얘기인데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공적인 삶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버는 거. 제가 너무 이 클래식한 얘기를 하면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친구 중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결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 이렇게 보면요. 제가 볼 때는 별개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좀 자기다운 사람이라고 할까요? 자기 오버하지 않고 자기 만족하고 자기 참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은 부부 관계도 좋습니다. 애들 관계도 좋아요. 뭐 애들이 지금 아주 고생시키는 녀석을 가진 부부가 있죠. 그런 애들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비교적 무리가 없어요. 가족 관계에서. 그리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삶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재밌어 해요. 계속, 은퇴한 친구도 있고, 지금 직장 붙어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행복한 사람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유형이. 그게 성공한 거예요. 아주 비참한 친구는 사회적으로도 실패하고, 가정적으로도 실패하고, 같이 살지만 완전히 가족이 이렇게 교류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보면 몇십 년을 쭉 우리는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해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자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에 기해서 제가 몇 가지 아주 간단한 팁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순간순간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 만나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정직함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잠깐 만나도 이 사람이 진짜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 약간 판별이 돼요. 아주 사기꾼은 절대 안 됩니다. 정직한 판별이 안 돼요. 사기꾼은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기꾼한테 걸리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사기꾼한테 왜 걸리냐? 이것도 프레임 문제인데 자기 욕심이 있을 때 사기꾼한테 걸려요. 자, 내가 이 사업을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여기서 대출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이쪽으로 뚫어야 되겠는데, 그런 니즈가 있어요. 아주 절실한 니즈가 클 때 사기꾼이 귀신처럼 합니다. 그거를 건드려줘요. 그럼 그때 넘어가요. 이게 사기꾼의 지렛대예요. 이게 사기꾼은 거의 심리 전문가예요. 사기꾼은. 그래서 저 사람 피해자의 어느 점이 약점이고 저 사람이 뭐에 지금 몰두해 있고 저 사람의 프레임이 뭔지를 거의 무의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략하는 게 1등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판별 기준 가지고 안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 드릴 때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정직하다. 뭐 순수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정직하다. 말이 사람이 거짓말 안 할 수는 없죠. 화이트 라이도 있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약속을 거의 예외 없이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을. 특히 약속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아주 위험합니다. 제 친구 중에 얘는 항상 일이 생겨요. 약속해 놓고. 아주 지금 인생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약속을 거의 안 어깁니다. 그런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아랫사람 대할 때 이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감이 있으면서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거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재판할 때 복잡한 민사사건 같으면 이 화해기를 열어요. 판사실에서. 그때 보면 회사 사장과 뭐 임원들이 나옵니다. 실무진도 나오고.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사장이 굉장히 인품이 좋고 참 제가 딱 봐서 괜찮다 싶으면 임원들도 좋아요. 근데 사장이 조금 모자란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장 녀석이 한 놈이 있는데 2세예요. 꽤 큰 회사 2세인데 아마 나이가 40 정도 됐을 텐데 임원들 같이 나온 사람들은 전부 50, 자기보다 10살 이상 있는데 딱 보니까 벌써 분위기가 이게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딱 말을 해보니까 아니 10살 많은 임원 같으면 10살 이상 아래에 나는 아무리 오너라도 말하는 법이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이거예요. 그리고 말도 이 사람 사장은 함부로 하고 완전히 아부를 하고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정말 괜찮은 회사를 보면 제가 변호사하면서도 여러 번 느끼고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면 부하들도 좋은데 그 사람들은 아주 겸손하면서 자신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으면 전체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 같으면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에요. 뒤집어 보면 정직하지 않거나 굉장히 아무리 자기 회사를 선전을 한다 그래도 지나친 과장은 안 믿습니다. 근데 지나친 과장이 있거나 이제 거짓말이 있거나 약속을 자주 바꾸거나 아부를 하거나 과공, 지나치게 뭐 이렇게 올려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일단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제일 이제 이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뒷담화 많은 사람들. 저는 그런 거 봤어요. 저 이렇게 바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잠깐 이제 뭐 먼저 갔어요. 먼저 가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욕을 막 합니다. 이 사람이 있을 땐 그 사람한테 막 이러다가. 뒷담화는 우리 일종의 사람의 어떤 본성 중에 일부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 비판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 말하는 것처럼 재밌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일종의 하나님 된 기분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정도 문제예요. 그리고 절대로 뒷담화를 악하게 하면 안 돼요. 루머 얘기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좋은 평을 얻는 사람들은 뒷담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할 수 있으면 뒷담화 습관을 버리세요. 뒷담화 습관을 버리시는 게 아주 자기 정신건강이나 대인관계에서 좋습니다. 근데 심하게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제 하나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로 와서 이 사람을 보는 이제 근본 그 방법이 뭐냐.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해서 사람을 보는 능력은 이건 거의 자기 자신의 전인격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자기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성찰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정직하냐, 약속을 잘 지키냐,
겸손하냐, 자신감을 가졌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팁으로. 여러분 스스로 자신한테 적용을 시켜보세요. 과연 내가 정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고 할 수 있는가? 겸손하다고 할 수 있나? 내가 또 자신감을 갖고 있나? 이런 걸 적용을 시켜보세요. 어떤지. 그게 돼야지 사람을 진짜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잘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보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사회적인 성공은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가 큽니다. 물론 그 분야를 파고들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한 건 틀림없지만 아무리 그 능력을 가져도 사회 여건이 안 받쳐주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 컴퓨터 시대를 안 만났으면 빌 게이츠는 지금 어디 가서 그냥 저 회사나 자기 조그만 일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컴퓨터 그 어떤 폭발적인 소프트웨어가 열린 시대에 빌 게이츠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저 뭐 대통령 청와대 오부 요인 만나는 사진을 오늘 아침에 이제 봤어요.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중에 세 사람이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제가 이제 오늘 이것도 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대통령과 같이 식사를 오부 요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뭘 뜻하는 걸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훌륭한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건 여러 가지 우연과 뭐가 된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공해야 된다 강박관념 갖지 마세요. 어렵지만. 뭐냐면 그거는 절반은 자기가 하는 거지만 절반은 하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늘이 도와주면 크게 성공할 것이고 하늘이 안 도와주면 크게 성공 못하지만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공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생각 가지셔야 돼요. 자기가 지금 추구해야 될 바, 자기의 어떤 목적이라는 게 뭘까? 이거는 결국은 자기 본질에 이제 충실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훈련을 하면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최고의 무슨 IT 기업을 일으키겠다? 그거는 목표는 가질 수 있지만 절실한 목표는 아니라고 봐요. 난 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것까지 최고로 해보겠다. 거기서 뭐가 문제냐면 나는 나를 실현하겠다는 거죠. 내가 나를 실현해 보겠다. 여건이 돼서 엄청난 성공이 되면 정말 해피하고 감사한 거고 정말 멋있게 더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받쳐주면 안 받쳐주는 대로 내가 나를 실현해서 내가 처한 거기에서 내가 나를 펼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내가 나를 제대로 보고 내가 나 자신이 되는 문제인데 거기에서는 저는 좀 두 가지만 좀 한번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선 내가 나 자신이 된다는 점에서 나 자신이 뭐냐 이거죠. 나 자신이 뭐냐. 우리는 이제 인문학 공부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나 자신의 본질이 뭐냐. 요새 현대문화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 실제보다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특징이 현대문화, 미국, 유럽을 포함해서 현대문화의 특징이 이 자기로 꽉 차 있어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성공하고 뭐 자기가 돈을 벌고 그 나의 이름을 내고 그런데 사실은요. 아까 성공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화가 별로 오래 안 됐습니다. 좀 인문학 공부, 역사 공부를 해보면요. 이 나의 근본이라는 것이
이 내 독립적인 나의 근본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몸 세포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몸 세포는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있을 때 그 원소가 한 32억 년쯤 지났다가 원소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아주 복잡한 지금 그게 지금 현대과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놀라울 정도로 지금 조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보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있는 지금 우리 내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가. 제가 죽으면 몇십억 년 지나면 이 태양계가 없어지죠? 그럼 다시 우주로 이거 환원돼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물질적인 면으로 봐서 그래요. 정신적인 면으로 봐서 어때요? 절대로 내 혼자 생각한 거 없어요. 다 문화 속에서 받은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제도며 내 생각이며 내 감정적인 반응하는 거며 전부 우리 앞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 생명이 반응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주 신비한 게 나 자신만의 그 고유성이 있다는 거죠. 그건 참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래가지고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따라서 이게 우리가 내 거다. 나 자신이 내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내 본질이라는 것이 아주 딱 떨어진 나만의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날이 갈수록 나는 문화에 예적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사회 문화, 우리 이 한민족의 문화, 그리고 현대 21세기 대한민국의 이 모든 이런 거, 어떤 이 문화 캡슐 속에 내 정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우리 생각을 하실 때 어떤 내가 뭘까?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훈련을 개인주의적으로 나만 어떻게 된다는 훈련을 지금 받아왔고 공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국식 모든 문화를 초스피드로 수입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거는 그 힘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에는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클 수 있는 어떤 소화하지 못한 미국식 문화가 있는 거예요. 미국식 문화인데 이건 개인주의예요. 다 아시겠지만 CEO의 연봉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 부하들 연봉 평균보다 높은 게 미국이에요.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가 그 철학이 돼서 계속 저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속에 지금 파묻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나의 본질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걸 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우리들한테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환경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자기가 되느냐인데 이게 자기 정체성 문제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고 심리학에서 가장 그 핵심 이슈예요. 저는 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저의 정체성 투쟁이에요. 저는 이렇게 제가 20대 후반에 아주 고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고생했냐? 외적으로 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휘둘렸어요. 그 휘둘린 원인이 뭔가 뒤집어서 쭉 보니까 제 정체성이 아주 약했어요. 그래서 성장한다는 것은 정체성이 자리 잡아가는 문제예요. 셀프 아이덴티티가 자리 잡아간다는 문제예요. 요 얘기를 다른 거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요 얘기를 꼭 좀 기억을 하세요. 저 아주 유명한 이제 이론이 있는데 이게 저 심리적 용어예요. 셀프 아이덴티티 문제인데 저도 그냥 깊이는 모릅니다. 근데 저한테 너무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자주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 정체성이 선 사람은 아주 유연해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정체성이 약한 사람은 경직돼 있어요. 그리고 외적 환경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데 형성되는 과정을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는 게 있어요. 이 정체성 위기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그래서 이것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겪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와요. 다 있어요. 더구나 우리 사회처럼 복잡한 사회에서 이렇게 되면 이게 자 내가 뭐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예요. 이거를 겪는 사람은 그래 내가 한번 누군지 알아보자. 그래서 인문학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회피가 술 먹는 거예요. 아, 골치 아파. 우리나라 드라마 특징이 뭐냐면 골치 아픈 일 생기면 가서 술 먹더라고요. 예외 없어요. 이게 회피하는 거예요. 술 먹거나 이 성적으로 연애를 하거나 또 아주 고상하게 나가면 해외 여행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할 기회를 피하는 겁니다. 외적인 자극으로 쫓아가서. 이런 거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측면이 뭐가 있냐면 커미트먼트. 이게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여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또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유명한 어제 강의를 들으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됩니다. 4개의 사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체성 위기를 겪으면서 행동으로 나가는 사람. 또 정체성 위기를 겪으면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정체성 위기를 회피하면서 행동하는 사람. 또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4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정체성 위기를 겪으면서 뭔가 이런 데 나와서 공부하고 뭐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그리고 싸워보고 그래서 경험하면서 반추해보고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 성찰도 해보는 사람들은 최고의 이 인생을 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게 제가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 와요.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범생에서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법대 가라, 의대 가라, 로스쿨 가라 이런 얘기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글로 가느버리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외적으로. 그래서 법대 가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법대 가요. 판사가 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또 연수원에서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되고 판사 돼서 일을 또 좋은 판사라는 얘기 들으려고 열심히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교 가고 그것도 저는 법대를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소원이기 때문에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소원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사회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안 그래 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특히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을 때 좋아서 이어받는 것과 아버지 가업이고 할 수 없이 받는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물론 받으셔가지고 소명을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 아버지 사업을 내가 이어받는데 이거 내가 적성에 만들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가 겪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회사 들어가지? 들어가는 게 간 겁니다. 근데 겪다가 골치 아프니까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제 아버지 회사가 바빠지니까 이제 그만 생각하자.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겪는데 행동을 못해요. 이게 모라토리움이라고 해서 유예하는 겁니다. 왜 모라토리움이라고 그러면 지급 유예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국가 모라토리움이 그거거든요. IMF 때
모라토리엄 사태가 올 것 같아서 그랬듯이 이게 아주 많은 거예요. 뭐냐면 자, 내가 지금 내가 누군지, 내가 이 직업을 정말 좋아하는지, 일을 좋아하는지 고민스러워요.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내가 이 회사를 때려치고 나갈지, 다시 공부를 할지 모르는 것. 이게 모라토리엄 유예 상태인데, 이건 괜찮아요. 정직한 거예요. 이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이거예요. 이거는 외면하고 행동도 않고 이건 그야말로 나태한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행동을 하니까 돌아올 수 있어요. 행동하다 보면 행동하는 순간에 뭐가 얻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행동도 안 하고 그렇다고 직면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성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저는 좀 비교적 근면한 편이라서 이건 아니었는데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해요. 제 삶에 대해서. 아직도 멀었죠. 근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이거를 제가 어느 날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이거를 이 책을 보게 됐어요. 이걸 보게 돼가지고 정말 이 왜 여러분들 이제 책 읽다 보면 야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쓴 책이구나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몇 권 있어요. 그런 종류의 책을 논문인데 이제 보게 돼서 전 아주 이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서 이 완성은 없죠. 완성은 없는데 조금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기분이 좋아져요. 용기도 좀 생기고 그래서 나아져요. 근데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작업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따라서 지금 젊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이 직을 갖고 시작하시는 게 이제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기 이제 자신이 되는 게 결국은 이 사람을 바로 보는 법이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이제 여러분들 그야말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시고 인생을 지금 시작하시는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꿈을 펼치시는 시기인데 저는 뭐 여러분들처럼 용감하게 사업할 만한 심장이 못 돼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보면서 느낀 것으로 결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그 목표라고 그럴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이제 세우실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제가 여러 친구들을 보면서 볼 때 아주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는 내 친구들을 보면 특징이 그겁니다. 자기에게 충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동하고 대인관계의 특징을 보면 결코 무리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해지고 자기 욕구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아요. 이 뭐 여러분들 시대는 모르지만 저희만 해도 밥을 먹으면 누가 한 사람이 쏘는 게 이게 예지 더치페이라는 거는 되게 좀 우스운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옛날부터 그 친구는 끼면 더치페이를 꼭 주장을 했어요. 좀 쪽팔리게. 근데 그 친구가 나이가 들면서 재밌어지는 게 더치페이에서 조금 물러나요. 그러지만 그 원칙은 이제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해하게 되고 굉장히 모든 일을 할 때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존경받고 좋은 거예요. 아주 작은 예지만 이런 게 그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 보면 정말 저 친구는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사업의 목적으로 삼으시면
의외로 모든 길은 다 하나로 통합니다. 자기 자신이 되면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있고 판단도 지혜롭게 할 수 있고 모든 대인관계도 잘 하실 수 있어요. 핵심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공부도 하시고 뭐 마음 공부도 하시고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